자, 2018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 그럼 이 서양 사상은 누군가? 자, 거의 정의롭지만 정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발생하기도 하는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성립한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 원칙이 지켜지긴 하는데 종종 부정의가 발생하는 사회. 그게 거의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 얘기하는 거 누구야? 롤스예요. 사실 첫 번째 문장만 가지고도 고수들은 이미 롤스라는 걸 알고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이므로 자,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요. 자, 도덕 원칙이나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아닌 자, 여기 힌트가 명확히 나와 있어요. 공유된 정의관. 자, 공유된 정의관에 따라서 시민불복종해야 된다. 누구다? 룰스죠.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시민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면 그 책임은 불복종한 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있다. 시민불복종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좀 혼란스럽다 이런 인식이 생겨도 그건 시민불복종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회를 부정의가 발생하게 만든 권력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가봅니다. 1번, 시민불복종의 주체는 체제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인가? 그렇습니다. 체제 합법성 이게 뭡니까? 법의 충실성입니다. 법의 충실성.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체제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체제에서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이 생겼을 때 거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이 체제 자체 법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법의 충실성입니다. 이 체제 자체를 부정하면 뭐야? 그거는 뭐야? 폭동이 되는 거야. 아니면은 혁명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체제 합법성을 인정합니다. 시민불복종하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존중하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걸 법의 충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번. 시민불복종의 의도는 동료 시민에게 공표는 알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래요? 공개석상에서 해야 된다 그러죠. 이미 나와 있죠. 3번. 시민불복종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공공의 정의감에 근거하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공동체의 정의감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알리는 겁니다. 4번. 시민불복종의 목적에서 정부 정책의 개혁은 제외돼야 되는가? 여러분, 정부 정책 개혁하려고 시민불복종하는 겁니다. 정부 정책 부정의한 정책이 만들어져서 부정의한 법이 만들어져서 시민불복종하는 거예요. 정부 정책 개혁이 제외될 리가 없죠. 정답은 4번. 5번. 시민불복종은 어떠한 합법적 방법도 효과가 없을 때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합법적 방법을 다 써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됩니다. 시민불복종 이게 나오시면 어쨌든 저항하는 건데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겠죠.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자, 갑 보면 시민은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 법 만드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되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된다. 인간인 게 먼저다. 인간으로서의 양심, 개인의 양심이 먼저다 이런 얘기예요.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이 정부 밑에서 의로울 사람이 있을 곳은 감옥뿐이다.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제일 중요하다. 소로가 되겠습니다. 소로가 강조하는 건 뭐죠? 개인의 양심입니다. 개인의 양심. 소로가 강조하는 건 개인의 양심. 자, 시민의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자, 공유된 정의관. 자, 공유된 정의관에 따라서 불복종할 수 있다. 이러한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 엔간히 정의로운 국가야.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긴 하는데 종종 부정의가 발생하는 국가. 그게 거의 정의로운 국가입니다. 체제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 법의 충실성을 따르는 시민. 어쨌든 이 체제를 존중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긴다. 특히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 이게 몇 원칙이야? 이게 1원칙이죠. 이게 1원칙에 치면은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부른다. 자, 기억, 갑. 개인은 법에 우선하여 양심과 정의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이게 소로야. 개인의 양심. 그죠? 이건 맞고. 을은 누구라고? 롤스라고. 롤스는 뭐예요? 롤스의 시민불복종의 근거는 뭐였죠? 공공의 정의관이었죠. 공공의 정의관. 그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 시민불복종은 법의 충실성을 거부하는 정치행위이다 그러는데 아니요. 법의 충실성을 지키는 정치행위입니다. 법의 충실성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법의 충실성을 지키는. 이게 뭐라고 나와 있어? 체제 합법성을 뭐하는? 인정하는. 체제 합법성을 인정하는 게 뭐야? 이게 법의 충실성이야.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그 법 하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지 국가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체제와 법 체계를 존중하는 거야. 그 부정의한 법 하나를 불복종하는 것이지. 그래서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행위입니다. 디귿,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일부의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들에 한정된다. 그렇죠. 일부의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들에 한정됩니다. 특히 그 부정의가 심각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자, 리을. 갑을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복종이 비폭력적일 필요는 없다 그러는데 뭐 소로는 꼭 비폭력적인 거를 얘기하진 않습니다. 소로는 혁명과 시민복종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롤스는 시민복종은 비폭력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비폭력적일 필요는 없다. 롤스가 틀렸기 때문에 리을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017학년도 6월 모평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 법이나 정책은 원초적 입장에서 원초적 입장, 롤스가 얘기했던 건데 자, 합의한 정의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이나 정책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데 시민불복종은 이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이 원칙 중 공정한 기회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 이 정의의 원칙 중에서 평자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아니면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해야 된다. 이거 누구예요? 롤스죠. 을.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 불의의 하순이 될 상황이라면 그 법을 어겨라. 양심에 따라 그 법에 저하기라. 누구야? 소로죠.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시민불복종할 수 있다. 오케이? 법에 대한 존경심 필요 없다. 1번. 갑은 불복종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아니 공개적으로 해야죠. 롤스의 시민불복종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개성입니다. 2번. 갑은 불복종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는 것이 옳지 않다. 감수를 해야 됩니다. 왜 처벌을 감수해요? 어쨌든 국가체제를 존중한다. 법의 충실성을 따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2번도 아니죠. 3번. 을은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법에 불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모든 이런 거 나오면 좀 주의하셔야 되긴 하죠. 근데 소로는 모든 양심에, 개인의 양심의 근거에 따르는 거야. 그래서 법에 대한 존경심 별로 중요치 않아. 그래서 양심에 어긋난다면 모든 법에 불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친구들이 3번 그때 많이 고르려다가 아니 뭔가 모든 이러니까 혹시 아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모든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법에 불복종하라고 합니다. 4번. 을은 공동체의 정의감을 불복종 정당화의 최종 근거로 이거 롤스죠. 롤스죠. 그러니까 틀렸죠. 4번. 갑을은 불복종을 정의 실현을 위한 합법적 행위. 불복종은 어쨌든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이 아니라 위법적 행위가 되겠죠. 위법적.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옛날 윤사에 있었던 문제인데 2017학년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이제 국가와에 대한 문제인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윤에서는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 근대 서양 사상과 가불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국가를 왜 복종해야 되느냐 이거야. 국가에 대한 의무가 어디서 발생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자,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국가로부터 얻는 이득에서 유래한다. 혜택. 이득, 혜택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여튼 이건 이득으로 보는 건데 국가에 대한 의무는 이득에서 나온다. 사람 꼭 모르셔도 돼요. 이거 흉이라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흉. 이 이득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국가에 저항하는 경우에 반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국가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불쾌감을 느낀다. 흉은 이제 뭐 생윤에서는 우리가 자세히 다루진 않습니다만 흉은 감정을 중시했던 주정주의자예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얻는 이득 때문에 어떤 반감을 누가 국가에 대해서 거부하면 반감 느끼고 불쾌감 느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여러분 그냥 이해하실 때는 국가에 대한 복종이면 뭐에서 유래한다? 그냥 이득에서 유래한다.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꼭 흉이라는 사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득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복종할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을은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간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된다. 이건 그럼 딱 봐도 뭐 사회계약론이죠. 얘는 사회계약론. 계약을 통해서 성립했다. 개인들은 자연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에 양도하는 계약에 동의했다. 자연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자, 이 자발적 동의에 의한 계획 국가의 복종을 저항할 권리도 있대. 저항할 권리. 이거 누구예요? 로크라는 사람입니다. 사회계약론자 중에서도 누구다? 존 로크죠. 자연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권리를 보장받는 것, 특히 재산권을 보장받는 것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에 양도하는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누구의 입장? 로크의 입장입니다. 기억. 갑은 국가에 대한 복종을 결과와 무관하게 지켜야 될 의무라고 보나? 아니, 뭐에서 유래한데? 이득이래, 이득. 여러분, 이득이라는 건 당연히 뭘로 생겨나는 거야? 결과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와 무관하게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미연, 을은 국가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저항권의 근거로 본다. 그렇죠. 우리가 계약을 한 건 이유가 뭐야? 자연권을 확실히 뭐 받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근데 자연권을 국가가 확실히 보장해주지 않아.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디귿.
을은 명시적 동의에 의한 계약만을 정치적 의무의 근거로 본다. 자,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한데, 자, 로크가 강조하는 동의는 뭐가 있냐면, 로크가 강조하는 동의는 명시적 동의가 있어요. 명시적 동의. 명시적 동의는 뭐야? 나는 나는 예를 들면 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의무들을 따르겠다. 명시적 동의. 동의합니다. 이게 하는 게 명시적 동의야.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를 따르겠다는 명시적 동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의무가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묵시적 동의를 한 걸로 봐요. 뭐 한 것으로 본다? 묵시적 동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뭐 예를 들면 학교도 다니고 어쨌든 뭐 법을 지키면서 살고 뭐 예를 들면 뭐 남자들 군대도 가고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잖아.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존중하고 법을 따르겠다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대한민국 법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법을 따르겠다는 무슨 동의를 한 거야? 묵시적 동의를 한 겁니다. 제 말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을은 명시적 동의에 의한 계약만을 정치적 의무의 근거로 본다. 아닙니다. 뭐도 있어야 돼.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있어야 돼. 묵시적 동의. 리얼 갑은 국가가 국민의 평화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당연하죠. 휴먼은 뭐야? 국가는 이득을 줘야 돼, 국민에게. 그리고 로크는 뭐야? 국가는 국민의 자연권, 특히 재산권 보장해줘야 돼. 평화 안전 보장해야 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윤사에서 있었던 2019년 3월 학평 문제인데 역시 생윤에는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사상과 가불의 입장을 나으려 표현할 때 적절한 진술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사회계약론과 관련된 건데 한번 살펴볼게요. 갑. 자연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사회계약은 정치체의 전 구성원을 지배할 절대 권력을 부여한다. 일반 의지에 의해 지어되는, 여러분 일반 의지 나오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구다? 루소라는 사람입니다. 루소. 자, 우리가 사회계약을 했어. 사회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회계약을 했을 때 어떤 사람 혼자만의 생각으로 사회를 운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뭐 한 친구들 10명끼리 모여서 사회계약했다고 해보자. 우리 공동체를 하나 만들자.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어떻게 운영이 돼야 돼? 그 10명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10명들이 가진 공통된 생각으로 운영을 해야 되죠. 그게 일반 의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루소의 입장이에요. 자, 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라는 거야. 자연 상태는 왜 전쟁 상태야? 권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 권한을 침해할까 봐 되게 불안해. 내가 토끼를 오늘 힘겹게 하나 사냥해서 집에 들고 가는데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이 내 토끼를 뺏어가진 않을까 하게 되면서 결국 싸움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누구야? 홉스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에요. 홉스. 만만투라 그러죠. 만인에 대한 투쟁. 자연 상태는 도저히 인간들이 지속해서 살 수 없는 투쟁 상태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게 된다. 이 인격체가 국가이며 주권자이며 절대 권력을 갖는다. 그래서 홉스는 우리가 가진 권한을 다 누구에게 넘겨줬다? 국가에게 넘겨줬다. 갑니다. 자, 기억.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한 사람이 독점할 수도 없다. 자, 루소는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사회를 만들고 일반 의지에 따라 운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선생님, 여기 정치체 절대 권력을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 정치체를 만든 거야. 그 권력은 우리에게 있어. 그 정치체와 우리는 분리된 게 아니야. 제 말 이해되죠? 정치체에 절대 권력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그 정치체는 우리가 구성원이야. 그 정치체와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야. 권력을 넘겨준 게 아닙니다. 주권은 양도될 수도 없고 한 사람이 독점할 수도 없다. 이게 바로 루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루소와 저기 홉스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근데 홉스는 우리의 권력을 누구에게다 넘겨준다? 우리에게 권력을 하나의 인격체에게 넘겨준다. 군주. 국가에게 다 넘겨줍니다. 니은 B.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형성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사회계약은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회계약은 우리의 어떤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홉스도 마찬가지죠. 만인의 투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디귿. 정치 권력이 없어도 자연법이 있으면 평화가 보장된다 이러는데 루소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자연 상태가 되게 좋은 상태라 그래요. 자연 상태가. 근데 불평등이 생기면서 자꾸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사회계약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루소의 생각인데, 자, 홉스 같은 경우는 정치 권력이 없으면 개판이죠. 만만투입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평화가 보장될 리가 없죠. 자, 리을.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루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주권자라는 게 그냥 시민 하나하나가 다 주권자입니다. 루소의 입장에서 시민 하나하나가 다 주권자예요. 이 주권자를 뭐 군주라고 해석한다면 뭐 안전을 위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루소 입장에서 주권자라는 건 시민 하나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소 입장에서는 약간 판단하기 좀 애매한 선지라고 볼 수 있는데 홉스만 그냥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자, 주권자라는 건 홉스 입장에서는 군주야, 군주. 왕을 얘기하는 거야. 자, 왕의 절대 권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자, 근데 홉스가 우리가 왕에게 권한을 넘겨준 이유가 뭡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주권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게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홉스가 이것은 동의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은 답 골라보시면 일단 기억이 맞고요. 니은도 맞고요. 근데 디귿 리을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계약론 관련된 문제인데 자, 역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라서 윤사에 있던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윤사 2019년 7월 학평 문제입니다. 가의 서양사상가 가불의 입장을 나아 그림을 탐구할 때 옳은 질문을 골라라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가불이 누구인지 먼저 보셔야겠죠? 자, 가불 보시면 자연 상태에서 자, 공통의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 우리 보존을 위협받아요. 그래서 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평화 조약을 맺는다. 자연 상태가 위험하다는 거야. 누구야? 홉스지. 자, 을은 사람들은 재산 향유를 위해서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최소한의 구속을 허용한다. 재산 향유.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서 그럼 재산권이 잘 보장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들은 공동체 결성에 합의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된다. 자연 상태도 막 나쁘진 않은데 재산권 보장이 확실하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계약을 한다. 이게 누구다? 로크의 입장이다. 존 로크. 가봅니다. 자, 기억.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권리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홉스에서도 인간은 선천적 권리가 있습니다. 저기 자기 보존의 권리가 있어요. 그런 자연권이 있고 근데 로크에게도 선천적 부여받은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재산권 있고 역시 안전권, 생명권 이런 겁니다. 어쨌든 둘 다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로크는 아니요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니은 국가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서 성립되는가? 이 자발적 합의가 뭡니까? 사회계약입니다. 사회계약. 이게 바로 뭐야? 사회계약. 둘 다 사회계약론자잖아. 그래서 이것도 둘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겠죠. 디귿.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 그렇죠. 자, 홉스 입장만 보시면 됩니다. 자기 보존을 위해 도저히 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이 자연 상태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을 다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야? 군주. 국가에게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넘겨줘요. 포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C. 로크의 입장인데 자, 계약 당사자는 정당성을 상실하는 권력. 정당성 상실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자연권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재산권 이런 걸 잘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성립을 했는데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의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이건 로크의 입장이에요. 로크의 입장. 그래서 리을이 맞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과 리을 몇 번인가요? 살펴보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국가의 의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새롭게 추가된 파트라서 자, 윤사에 있던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17년 10월 문제입니다. 자, 갑 보시면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인 인간은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 나와야 돼. 인간은 정치적 동물,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누구의 입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치에 참여로서 행복하고 명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말 정도는 여러분 상식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야, 너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뭔지 알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야. 우린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밖에 없어. 이 정도는 그냥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지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 국가의 최고 권력인 입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법을 만드는 걸 구성하기. 자연 상태에서도 괜찮은데 권리가 완전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뭔가 이 법을 만들자. 이게 누가? 로크의 입장입니다. 자, 선생님 루소는 안 되나요?
루소는 안 돼요. 루소는 입법부를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루소는 다 자기들이 다 주권자로서 참여하는 것이지 뭐 입법부를 만들어서 입법부에게 뭐 권한을 넘겨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루소 같은 경우는. 자, 병. 원초적 상황에서 정의 원칙에 합한 인간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롭거나 거의 정의로운 경우 국가의 법과 체계를 따를 자연적 의무를 갖는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우리가 따라야 될 자연적 의무가 생긴다. 이걸 롤스의 입장이죠. 원초적 상황, 정의 원칙. 다 아시잖아. 자, 1번. 갑. 국가가 공익 증진보다 사익 보호에 힘써야 된다고 본다. 이러는데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뭐라 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윤리학자로서 뭘 중시해? 공동체를 중시하죠. 그래서 공익 증진보다 사익 보호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중시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2번. 을은 국가의 모든 정책들은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자, 로크 같은 경우는 뭘 만들었다고요? 입법부를 구성했어요. 입법부.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권한을 양도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간접 민주정치를 주장해. 간접 민주제. 그래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책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접 민주정치를 주장해요. 로크 같은 경우는. 3번. 병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국민의 복지 실현이라고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롤스의 여러분 1원칙이 뭡니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에요. 뭐라고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권적 기본권 이런 것을 실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예요. 그래서 국민의 복지 실현이 최우선 과제가 아닙니다.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예요. 4번. 을병은 국가에 대해 구성원인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고 본다. 자, 요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로크의 핵심 뭐야? 저항권이죠. 국가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죠. 선생님 롤스는요? 롤스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시민불복종 있잖아. 시민불복종.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할 경우 시민불복종 할 수 있죠.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구성원인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병은 갑과 달리 국가가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뭐 롤스 국가가 시민의 행복 증진시켜야 되는 건 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도 뭐야? 인간은 정치에 참여해서 행복하고 명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당연히 국가가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보겠죠. 그래서 달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